11일까지 방역당국과 전국 지자체가 파악한 관련 확진자는 최소 94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13일까지는 확진자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싱가포르와 독일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3일 등교계약과 일상복귀를 선포했다가 유치원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주 노동자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3월 1일 확진자가 불과 106명에 불과했지만 12일 오전 4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3,822명이 되었습니다. 독일도 최근 확진자 수가 7주 만에 1000명 이하로 떨어지자 1단계 종식을 선언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봉쇄 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독일에서 신규 확진자가 1200여 명이 무더기로 늘어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도 동유럽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밀집해 거주하는 도축장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재확산을 막지 못했고 독일도 다시 급격히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독일의 사례를 보며 일상복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 조치를 하며 재확산을 막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한국의 교육부가 학생의 안전보장을 위해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AFP 통신도 한국이 바이러스 억제에서 국제사회 모델이었지만 새로운 감염급증이 제2 확산 우려를 촉발함에 따라 수도권의 모든 클럽 등을 다시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 AFP 통신은 당국은 이태원 유흥가의 가게를 방문한 수천 명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방문자가 동성애자를 둘러싼 낙인 때문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방문자의 3분의 2가 허위로 연락처를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태원 클럽 5곳에 다녀간 사람들 5,000명 가운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3,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시간을 다투며 감염자를 찾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김우주 고대 구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클럽바의 집단 감염 규모가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지는 노출자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클럽 방문자는 젊은 층으로 활동성이 높고 이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을 위해 익명검사 카드를 꺼냈고 방역당국도 잦은 신고해서 검사받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방역당국은 특단의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카드 내역 조회와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경찰 인력 2,162명을 배치해 신용카드 거래 내역과 CCTV를 뒤지며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삼는 것이 이태원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찾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인해 11일 이동통신 3사가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출연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킹클럽 옆 건물에 설치된 통신 3사 기지국만 17개였습니다. 5개 클럽들이 모여있는 구역 주변에 이 기지국들을 대상으로 요청받은 날짜와 시간대의 모든 접속자를 조회한 뒤 중복되는 번호를 걸러내고 차량 이동 중에 접속된 사람, 지역 주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본과 서울시는 12일에 명단을 받아 앞서 확보한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방문자를 직접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이태원클럽 방문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경찰과 함께 방문 추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한 일본 방송은 보도하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은 한국이 지금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GPS, CCTV 등으로 분명하게 집단 감염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전략으로 찾을지에 대해서 말하다가 망연자실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IT 기술을 활용하기는커녕 PCR 검사를 기관에서 팩스로 보내준 종이로 한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팩스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PCR 검사를 종이에 수기로 쓰며 팩스로 후생 노동성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응이 빠르다고 칭찬하며 한국은 이미 어떻게 대응할지 1차, 2차, 3차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민들은 정부와 과격해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말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일본 쇼와대학 의학부 니키 요시히토 교수는 일본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국가들은 팬데믹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라고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확산세가 전혀 멈추지 않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방역을 모범적으로 했다는 싱가포르와 한국, 독일은 일찍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했다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국가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갖게 해주며 한국이 다시 방역당국의 힘을 총동원해 재확산을 막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끓는 물에 담겨있는 냄비한 개구리 같다고 합니다. 아베의 비리와 거짓말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폭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냄비한 개구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지과학연구소 교수가 일본인들은 아베의 비리에 익숙하다, 아베의 행태에 무감각해졌다 라고 비판하는 칼럼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도 있다는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베의 비리는 일일이 말로 다 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2017년에는 모리모토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에 아베 부부가 함께 깊숙이 관여되는 비리가 있었습니다. 국유지를 모리모토 학원의 평가액의 14%에 불과한 1억 3,400만엔의 수의 계약을 했고 바로 부진의 폐기물 처리비 명목으로 1억 3,100만엔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아 거의 공짜로 부지를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때 아베는 2018년 한반도 평화 모드를 트집잡아서 북한의 미확인 발사체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여론의 시선을 따돌렸습니다. 2019년에는 국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개인적인 후원자와 지인들을 초청하는 행사로 활용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개인적인 초청 인사를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2019년에는 전보다 배로 늘어난 1만 8천 명을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국회에서 초청 명단 자료를 요청받자마자 바로 명단을 문서 분쇄기에 집어넣어버렸고 변명으로 장애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루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한참 궁지에 몰려있을 때의 아베는 징용공 피해자 배상 문제를 트집잡아서 한일 경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 혐한 놀이에 으쌰으쌰하며 관심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2020년에는 카지노 리조트 비리, 검찰총장 임기 연장과 마작 스캔들, 법무장관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상과 부인인 가와이 안리 참의원 의원이 체포되는 등의 스캔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C19 사태로 지석화 보조금 사무 행정 비용으로 덴치 등의 업체와의 유착 관계도 불거졌고 10조엔 약 113조 원의 예비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와 아베노마스크 문제 등 하나도 제대로 된 일이 없을 정도로 헛발질에 엉터리에 무리수의 거짓말까지 줄줄이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들과 일본 국민들은 줄줄이 터지는 아베의 비리와 스캔들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모리모토 학원 비리를 쳐다보면 또 하나가 터지면서 깜빡 잊어버리게 되고 해결을 잘 하고 넘어갔지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 출판 사이트인 아이라닷에서는 아베 정권의 의혹은 이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일이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전문가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칼럼에서 히로시마 인지행동과학연구소의 아츠노리 아리가 교수는 심리학 용어에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순화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처음 새로운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민감하지 않게 된다. 아베 정권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언론과 국민들이 순화되고 있다. 아베의 비리가 계속 보도가 되어도 그러려니 하면서 무감각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으면서 비리에 분노하지 않게 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리가 교수는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과의 대담을 통해 아베 정권의 속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헤이 씨는 아베의 사학 스캔들을 폭로했고 조선 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대상 제외 조치를 비판한 관료입니다. 기헤이 씨는 아베는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 총리 관절을 중심으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현 정권의 특징은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온갖 비리를 당당하게 정면에서 저지르기까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게이오 대학의 히로시 교수는 아베가 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감각하게 된 것은 아베 정권 7년 동안 언론들이 아베 정권의 의혹을 보도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은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을 불신하게 되면서 비리 보도에 대한 기사와 사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리가 교수는 지속화 보조금의 사무행정비 비리를 보면 국민 세금이 아베에 의해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 미래 세대인 일본 청년들이 철저한 감시자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에는 무죄 추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아베가 그냥 있지 않네요. 적극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베는 지난번 아소다로와의 1시간 면담에 이어서 오늘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스가 관방장관과의 불협 화음으로 양측 간에 많은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소다로 부총리, 아마리 아키라 의원이 함께 동석합니다. 이 두 사람도 스가 관방장관과는 그동안 소비세 증세 등의 여러 대응에서 의견을 달리해온 사람들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베의 정치 생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가 최근 측근들에게 너무 힘들다, 이제는 피곤하다 라고 말을 한 것이 언론에 누설이 되었고, 이제는 퇴임이나 포스트 아베에 대한 논의가 절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4명은 아베의 퇴임 시기와 총재 선거의 전략, 그리고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놓고 부지런히 잔머리를 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8월에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일정을 거치면서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베의 퇴임일인 내년 9월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자민당의 승리만 확보만 된다면 특정 후보를 밀어붙인다는 거죠. 아베나 아소다로나 아마리 아키라나 스가나 다 그놈이 그놈인지라 큰 기대가 없습니다. 잔머리 굴리느라고 고생하는 것이 불쌍할 따름이죠. 누가 나와도 달라질 것이 없는 일본인지라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정치 형태는 여전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면서 폭망의 길로 달려가는 일본, 꾸준히 보게 될 것 같네요.